안녕하십니까. 베가스 폭력의 미국 주식 이야기입니다. 현재 녹음 시간은 월요일 오전 1시 2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칭 강남 빈민 소수몽키는 이사와 원고 수정 작업으로 인해서 부득이 혼자서 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가지고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은 편이고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면 제가 지필에 참여한 잠든 사이에 월급 버는 미국 배당주 투자 서적을 와디즈를 통해 펀딩을 하고 있는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살펴볼 것은 11월 16일 팩트셋에서 나온 S&P 500 기업들의 실적 결과와 향후 4분기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5가지 키 매트릭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S&P 500 기업 중에 92%인 460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완료했는데요. 78%의 기업인 390개 기업이 긍정적인 EPS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61%의 기업이 매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실적 성장률인데 11월 16일 기준으로 25.7%이며 이것은 2010년 3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실적 성장세를 기록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닝 가이던스의 경우 2018년 4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한 기업들은 88개 기업 중에 61개 기업이 4분기 실적을 하향 조정했고 27개 기업이 상향 조정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많은 기업들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S&P 500의 밸류에이션의 경우 12개월 예상 PER, 주가 수익 비율의 경우 15.6%인데 현재 10년 평균은 14.5이고 5년 평균은 16.4인데 15.6의 경우 중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조정이 더 나와가지고 10년 평균치 부근에 도달을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매수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지난주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의 2019년 3분기 실적 리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실 건데 지난 금요일 경우 마이너스 한 18% 정도가 나왔죠. 그러면서 엔비디아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냐 내지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은데 한번 찬찬히 분기 실적을 뜯어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4분기 가이던스라든지 예상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 기준으로 2019년 3분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면 매출의 경우 3.18빌리언 지난 동기 비교해서 21% 잘 나왔고요. 그리고 넷인컴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47% 성장을 이루었고 GAAP EPS의 경우 주당 순이익이 1불 97전으로 작년 동기 대비 48% 정도 잘 나왔습니다. 일단은 보면 실적은 잘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가 이제 4분기 가이던스를 제시를 한 CEO의 경우 젠슨왕이 암호화폐 붐이 식어서 매출이 줄었다. 그리고 2019년 4분기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그에 대한 투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지나가지고 조정이 깊어진다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매수를 해봄직도 괜찮다. 현재 PER 같은 경우에는 30배 이하로 아마 내려왔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일단 더 자세한 실적 부분에서 이제 살펴보면 매출이 3.18빌리언인데 GPU 비즈니스의 경우 2.77빌리언이 나왔어요. 작년 동기 대비 25% 잘 나온 거고 테그라 프로세스 비즈니스 같은 경우 마이너스 3%. 근데 비중을 보면 한 20% 정도? 15에서 20% 정도의 비중인데 GPU 비즈니스가 아직도 이제 성장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에 의한 마켓 플랫폼을 한번 살펴보면 게이밍의 경우 플러스 13%,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의 경우 28%, 데이터 센터의 경우 58%, 그리고 자동차 부분에 19%, 주문자 생산 방식과 IP,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3%인데,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중이 작아요. 가장 비중이 큰 게 보면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인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리고 게이밍도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아직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자동차 부분의 경우에는 아직 비중이 작아가지고, 그런데 일단 암호화폐 관련해서 폭락을 했기 때문에 만약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이후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엔비디아의 GPU가
계속적으로 잘 팔린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상쇄가 될 것 같고요. 회계 기준 2019년 4분기 가이던스 제시를 한 게 2.7빌리언, 그러니까 상당히 낮게 가이던스를 잡았어요. 3분기 실적 경우 이제 3.18빌리언이 나왔는데 매출의 경우 거의 30% 적게 나온다고 했으니 마이너스 18%까지 가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려인데 만약 실적이 잘 나올 경우에는 주가도 다시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좀 더 조정이 격하게 일어난다면 길게 보고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예정된 기업들인데요. 일단 월요일의 경우 중국에서 전자상거래 순위로는 2위 업체죠. 그리고 빅토리아 시크릿으로 유명한 속옷업체 엘브랜즈, 인투이트, 잭인더박스 같은 경우는 맥도날드와 같은 이제 체인점이거든요. 화요일에 예정된 월마트와 같은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타겟, 그리고 전자제품 체인점인 베스트바이, 건자재 업체인 로우스, 그리고 백화점 업체인 콜스, 2월 상품을 판매하는 TJ 맥스와 로스가 있고, 의료기기 업체인 메트로닉스가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중국 업체인 바오준과 쿼디안, 그리고 농기구 제작 업체인 존디어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목요일의 경우에는 추수감사절 휴장이고, 이상으로 다음 주 실적 발표 예정 기업들을 살펴봤고요. 지난주부터 천연가스 선물이 상당히 폭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11월 달 들어가지고 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 금요일 한번 폭락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천연가스 선물이 폭등을 한 이유는 첫 번째 이제 북반구에 혹한기가 예상되는 날씨 때문에 천연가스 사용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한 게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천연가스 발전량이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 가지고 예전에 10%, 20%를 차지했다면 지금 거의 30% 이상 천연가스를 통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세일가스가 나오면서 천연가스도 이제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여름의 경우는 습기가 좀 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량이 많이 감소가 됐고, 천연가스가 겨울 들어서 그게 이제 반대급부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 같고, 무역 분쟁하면서 2월 달에도 이미 미국에서 중국에 이제 천연가스 수입을 하라고 압박을 이렇게 넣은 게 있는데,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천연가스를 만약 수입할 경우에 재고량도 감소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번 겨울이 이제 춥다고 이렇게 날씨 영향까지 있으니까 그게 관련해서 아마 이렇게 폭등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근데 이게 일시적이라고 판단이 돼요.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보통 여름에는 이제 잠잠하다가 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겨울에 등락이 이렇게 좀 심하게 일어나는 게 천연가스 선물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될 투자 아이디어는 어떤 게 있는지, 천연가스와 관련된 ETF와 ETF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천연가스 선물을 일배 추정하는 UNG의 경우 1년간 지금 51.93%가 올라와 있네요. 이번 주에 거의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거래량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UNL이 있는데, UNL 같은 경우는 12개월 천연가스 선물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요. 원유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한 거랑 이렇게 동일하게 보셔야 되는데, UNG 같은 경우는 이제 1개월마다 롤오버가 있기 때문에 롤오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거, 그걸 좀 유념하셔야 되고, UNL 같은 경우에는 12가지 월물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롤오버 비용이 12분의 1밖에는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잘 유념하시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투기적인 투자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이건 매수하라 매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종목이 있다는 걸 이제 알려드린 거니까 참고해가지고 자기가 그게 맞는다 그러면 매매해 볼 만도 하니까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유가지의 경우에는 정방향으로 상승에 이제 3배를 추정을 해요. 50%에서 60% 이제 등락이 이제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유념하셔야 되고, 디가지의 경우에는 역방향 3배를 추정을 해요. 하락에 이제 베팅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디가지. 원래 급등이 나오면 급락이 나오는 게
천연가스나 어떤 원자재 이제 수급이 꼬이면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있다는 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좋고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위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매매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주로 천연가스의 경우는 이제 여름에는 잠잠히 있다가 겨울에 혹한이 몰아친다 그러면 많이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이렇게 투자에 임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건 현재 미국 경기 사이클 위치. 자본주의 사회에는 항상 보면 호황과 불황을 오가는 거예요. 항상 호황일 수도 없고 항상 불황일 수도 없고, 어떤 파도처럼 이렇게 곡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피델리티에서 나온 그림을 보면 침체기가 있고 회복기가 있고 확장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파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이클은 이제 초기 단계, 중간 단계, 그리고 이제 정점, 그리고 다시 이제 레세션.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불황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걸 봤을 때 지금 이제 미국의 현재 위치가 어디냐? 확장 단계라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확장이 이제 끝나고 이제 하강기로 이제 접어든다는 거. 여기 나라별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중국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금 회복 단계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의 미국은 과연 고점일까 아닐까라고 봤을 때 고점에서 피델리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델리티에서는 이제 고점 찍고 이제 하강 국면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섹터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는지, 스마트 머니는 항상 빨리 움직여요. 1년 정도 텀을 두고 빨리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 스마트 머니들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11개 이제 섹터를 나타내는 표를 보고 계시는데 3개월 동안의 섹터 수익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S&P 500 같은 경우엔 마이너스 2.91%고 필수 소비재의 경우 플러스 4.01%,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31%, 유틸리티의 경우 플러스 2.21%, 스가 0.40%, 그리고 S&P 500보다 더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의 마이너스 6.27%를 기록한 게 IT 테크 섹터고요. 그리고 자유소비재의 경우 마이너스 5.80%,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에너지 업종의 경우 마이너스 6.53%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3개월 동안 자금이 어디로 이동되었는지 이 수익률을 보면 확연하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년 전과 3년 전과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봐요. 3년 동안 자유소비재의 경우 36% 이상이 올라왔죠. S&P 500 수익률을 능가하죠. 그리고 IT 테크 부분 같은 경우에는 67.36%, 그리고 금융 부분에는 38%, S&P 500이 35% 올라올 동안 뭐 거의 2배를 간 IT 테크라든지 금융, 자유소비재의 경우에는 S&P 500 수익률을 상회를 했죠. 근데 1년 동안에 이제 수익률을 살펴볼 경우에는 헬스케어가 당연한 으뜸이에요. 자유소비재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14.07%로. 그런데 이 3개월 동안에 이제 조정을 받은 걸 봤을 때 자금들이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 알 수가 있는. 앞서 말했던 것과 아울러 가지고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섹터에 매수를 하고 어떤 섹터를 매도를 했는지, 자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나오는 표를 한번 보세요. 경기 사이클 후반부의 특징과 잘 나가는 섹터랑 못 나가는 섹터를 이제 비교해 놓은 건데, 경기 후반부에는 필수 소비재, 에너지, 헬스케어, 소재, 유틸리티가 강세고 자유소비재와 IT 테크는 이제 약세다. 아까 3개월간의 섹터 퍼포먼스를 봤을 때 필수 소비재하고 헬스케어, 유틸리티, 리츠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여기 3개 종목은. 근데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소재의 경우는 이제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그렇게 된 건데, 이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시장 수익률을 상회를 했고요. 자유소비재와 IT 테크 부분은 경기 사이클 후반부에 확연히 3개월 동안의 퍼포먼스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이걸 보고 잘 판단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제 제가 집필한 책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당주 중심으로, 보통 보면 필수 소비재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유틸리티 업종은 고배당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경기 사이클의 후반부 정도에 오지 않았나, 표와 차트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뭐 여기서 또 다르게 갈 수도 있을 거예요. 3개월 정도의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흘러가는데 6개월, 1년을 봤을 때 또 어떻게 흘러갈지는 그 흐름을 이제 잘 살펴보고 이렇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미국 경제 일정을 일단 한번 살펴보면요. 월요일에는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 지수 NAHB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10월달 건축 허가 건수와 10월달 신규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미국 부동산의 현재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게 신규주택 착공 건수와 건축 허가 건수예요. 이게 좀 많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고, 많이 늘어나야지 경기 확장세가 이제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거 가장 중요한 거고요. 수요일의 경우엔 11월달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발표가 되고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 목요일은 추수감사절 휴장이 있고 금요일에는 장이 조기에 마감돼요. 오후 4시까지 해야 되는데 조기에 장이 마감하다 보니까 오후 1시에 이제 장이 끝나고, 이번 주의 경우는 이제 미국 국채 입찰이 있는 주간이에요.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으로 유입된 유동성이 떨어지다 보니 거래량이 상당히 감소를 하고, 그리고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휴가를 가요. 휴가를 가든지 아니면 목요일, 금요일은 어차피 일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목요일은 이제 가족들과 보내고 금요일에는 쇼핑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잦은 매매보다는 차분하게 발표되는 지표들이랑 그리고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을 살펴보면서 차분하게 갔으면 하는 게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집필에 참여한 잠든 사이의 월급 버는 미국 배당주 투자 서적을 와디즈를 통해 펀딩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펀딩 일자는 12월 9일까지고 펀딩 참여에 관련된 링크라든지 자세한 안내는 팟빵과 유튜브에 공지사항에 있으니까 잘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많은 참여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